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석탄발전소 7개를 더 짓기로 했습니다. 올겨울 극심한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보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과는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성 절반과 여성 4명 중 1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폭음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신체 활동이 부족하고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 섭취량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뇌에서 일어나는 충동 행동의 조절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우발적인 범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주의력 결핍과 같은 정신질환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왔지만 낮부터는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찬 공기가 밀려오며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3.1도로 올가을 들어 두 번째 낮은 기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해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지만 내일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한다고 해서 걱정 많으실 텐데요.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석탄 발전소 7개를 더 짓기로 해 미세먼지 대책과는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석탄 화력 발전소는 모두 16개입니다. 여기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는 2015년 기준으로 한 해 4만 8천여 톤, 전체 초미세먼지의 14%를 차지합니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발전소는 문제가 더 심각하지만 아직 7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는 일부 노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합니다. 앞으로는 가동 연한이 아니고 실제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양이 많은 발전소로 셧다운 대상 발전소를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지만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지 못하는 건 전력 부족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싼 에너지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고 이런 미세먼지와 같은 부작용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체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문제는 석탄 발전소를 오는 2022년까지 7기나 더 짓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부지 선정과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지금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석탄 의존도가 큰 에너지 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꾸긴 어렵습니다. 또 탈원전 기조와 석탄의 발전 단가가 가장 싸다는 점도 요인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미세먼지 고통이 석탄 발전소 추가 건설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폭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은 신체 활동이 부족하고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 섭취는 계속 늘어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담배를 피는 성인 남자의 비율은 지난해 3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담배값이 인상된 2015년보다 더 줄었습니다. 하지만 성인 남자 2명 중 1명과 여자 4명 중 1명은 월 1회 이상 폭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음은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 여자는 5잔 이상 술을 마신 경우입니다. 일주일에 중간 강도로 2시간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사람은 2명 중 1명으로 최근 3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30살 이상 성인 가운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가진 사람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비만이 36%, 고혈압이 27%,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10%로 나타났습니다. 안과 질환으로는 당뇨 망막변증과 나이로 인한 황반변성이 많았습니다.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은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운동하는 비율이 14%에 불과했고 여학생의 경우는 7%로 훨씬 낮았습니다.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한 학생은 21%, 탄산음료를 마신 학생은 35%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금연과 절주, 적절한 영양 섭취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이
고혈압이나 당뇨 등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혈압, 포도당, 콜레스테롤, 몸무게를 정상치 범주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김미경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성인 293만 명을 대상으로 치매 발병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에서 2012년 동안의 조사 기간에 전체의 1.12%인 3만 2천 명에서 치매가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74.4%는 알츠하이머, 11%는 혈관성 치매였습니다. 연구팀은 혈압, 포도당, 콜레스테롤, 몸무게 중 한 개라도 변동성이 큰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1.22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2개에서 변동성이 크면 1.39배, 3개는 1.54배, 4개는 1.73배 등으로 치매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연구팀은 혈압과 당뇨 등 4개 요인들이 뇌혈류 불안정성과 혈당증 등을 유발해 뇌세포의 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저지르는 우발적 범죄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뇌에서 충동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찾아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비스가 불만이라며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도우미 문제로 다투다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노래방 살인사건. 하나같이 순간적인 감정이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일어난 범죄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뇌의 특정 신경세포를 활성화하면 이런 충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동물 실험을 해봤습니다. 쥐가 우리 안에서 산만하게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하지만 머리에 연결된 광케이블에 빛을 쪼이자 곧바로 침착해집니다. 빛으로 뇌의 특정 세포를 활성화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포는 도파민과 관련된 신경세포 가운데 수용체 D2형으로 불리는 신경세포입니다. 특히 감정과 정서를 담당하는 편도체에 있는 D2형이 충동 조절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뇌 영상과 또 충동성 테스트를 한 그런 문헌을 조사하던 중 편도체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과학자들이 언급을 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동물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충동성이 그 편도체 D2형 특이적으로 조절되는 것을. 실험 결과 쥐의 충동적인 행동은 7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원리를 활용하면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 개발은 물론 중독이나 주의력 결핍과 같은 정신질환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해외 부실학술대회에 참가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자 251명 가운데 대다수가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기정통부 연구윤리점검단은 지난 12년 동안 부실학회에 참가한 연구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21개 출연 연구소를 대상으로 1차 점검을 벌이고 이에 따른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를 보면 부실학회 참가자 251명 가운데 대다수인 217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30여 명은 견책이나 감봉 조치를, 2명만이 정직이나 강등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부실학회와 관련한 기관별 조사와 조치 결과를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차세대 소형위성 1호가 오는 20일 미국에서 발사됩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1호는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가 2012년 6월부터 5년에 걸쳐 개발한 100kg급 우주과학 연구용 위성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이스트는 차세대 소형위성 1호의 발사 준비를 마쳤다며 오는 20일 우리 시각으로 오전 3시 32분쯤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성은 앞으로 2년간 575km 상공에서 우주 방사선이나 별의 적외선을 관측하고 여러 부품이 우주 환경에서 견디는지 검증합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공개한 차세대 스마트폰 폴더블 폰을 내년 상반기 안에 출시하고 최소 100만 대 이상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폴더블 폰 출시 날짜를 못 박을 순 없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제품의 최소 생산 대수가 100만 대 정도라며 폴더블 폰도 100만 대 이상 첫 출시하고 시장 반응이 좋으면 더 생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미국에서 열린 삼성 개발자 회의에서 접었을 때는 일반 스마트폰과 비슷한 4.6인치 화면이지만 열었을 경우 안쪽에서 태블릿과 비슷한 7.6인치 화면이 펼쳐지는 폴더블 폰 디스플레이의 실물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뉴스는 저 같은 앵커들에게는 좀 달갑지 않은 소식인데요. 중국에서 실제로 방송을 진행하는 인공지능 AI 앵커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제 자리가 없어질까 걱정입니다. 이 소식 베이징에서 박기천 특파원이 전합니다. 중국 관영 신화사가 모바일로 제공하는 동영상 뉴스입니다. 云南省消费者协会7日发布消费警示，提醒消费者选择信誉良好的购物网站支付。 얼핏 보면 실제 앵커 같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만든 AI 앵커입니다. 신화사의 유명 앵커를 촬영해 표정과 목소리, 입술 모양 등을 추출한 뒤 이를 합성해서 만들었습니다. 기사를 컴퓨터에 입력하거나 음성으로 기사를 읽어 입력하면 실제 앵커와 똑같이 방송합니다. 今天的这个主播他所说过的所有的话，其实我曾经都没有说过。 所以我说他不是我呢。 AI 앵커를 활용할 경우 스튜디오와 카메라, 조명 등이 필요치 않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사람과 달리 휴식이 필요 없어 언제든 방송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我不仅能全年365天，每天24小时不停歇，为你提供服务，时刻陪在你身边。 다소 부자연스러운 점은 머지않아 해결할 수 있다고 개발업체는 주장합니다. 让机器做到更加的有情感，更加的有趣，更加的温暖。那这个是我们下一步要去做到的。 AI 앵커 등장에 실제 앵커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作为真实的主播，面对虚拟主播的时候，我已经做好了迎接挑战的准备。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기네스북이 처음 인쇄된 날을 기념하는 세계 기록의 날을 맞아 갖가지 진기록이 만들어졌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기술을 선보인 달인들을 이종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중국의 13살 소년 최제니가 양손과 발로 동시에 정육면체 퍼즐 루빅 큐브 3개를 놀라운 속도로 맞춰나갑니다. 3개 루빅 큐브를 순식간에 맞추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워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1分36秒39，恭喜你获得了一项吉尼斯世界纪录称号。这两个的话，我准备了很久时间，然后也克服了很多困难，然后在今天才实现。 초등학생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 무대에 오른 일본 줄넘기 달인 이쿠야마 히지키 씨. 7개 기네스 기록 보유자인 이쿠야마 씨는 한쪽 손잡이를 놓았다가 잡았다를 반복하면서 빠르게 줄을 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 기술로 제한 시간 30초 동안 무려 24번 줄을 넘어 기네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묘기농구를 선보이는 미국 할렘 글로브 트로토스 팀원 볼 블라드가 뒤로 공중돌기를 하며 던진 공이 농구 골대 림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골대로부터 17m 71cm 떨어진 지점에서 던진 공이 골인데 또 하나의 기상천외한 기네스 신기록이 만들어졌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심리 분석을 통해 범죄자의 상태를 파악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활용 자료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심리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의 정확성이 있는 걸까요?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투데이에서는 심리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